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좋은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라고 하면 이미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행운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보면 준비하는 준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 순간순간 진짜 최선을 다하셔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멋진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꼭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뷰 테스트 1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있거든요. 오늘은 몇 번부터 함께 할 차례인가요? 6번부터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문 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먼저 집중한 다음에 그 뒤에 문법적인 사항들은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이라고 해서 몇몇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뭘 보여주나 봤더니 ill or injured people, 아프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뒤에 who,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 봐서는 이렇게 꾸며주네요. Who take on the responsibility 라고 해서 여러분, take on the responsibility가 책임을 떠맡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책임을 떠맡은 아픈 혹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랍니다. 자, 근데 어떤 책임일까? 여러분, of가 의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동격의 of도 있다. 사실 몇 번 소개했었거든요. 자, 어떤 책임을 지냐면요. of caring for a pet, 애완동물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은 아픈 사람들이 recover their health,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much more rapidly. 자, 우리 much가 비교급 앞에 쓰여서 훨씬이라는 의미라는 건 비교급 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Why is this?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참 이상하죠? 아파요. 지금 제 몸이 성치 않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애완동물을 돌보는 책임을 맡으라고 했어요. 그럼 아픈데 애완동물도 돌봐야 되고 회복이 더뎌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런가? 좀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One reason is that. 자,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pets, 애완동물이요. offer, 제공해 주거든요. 뭐를 제공하냐면 unconditional love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제공하고, 그리고 the joy of giving, 주는 기쁨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은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지금 좀 잘 안 풀린다고 나를 미워하고, 그렇지 않죠?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줘요. 또 얘는 내가 돌봐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구나 라는 내용이고, They are easy to love, 사랑하기에도 쉽고, 그리고 It makes you feel good 이라고 해서 우리 make 동사의 쓰임은 여러 번 봤잖아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도록 만든다. 여러분이 feel good,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자, 그런데 뭐가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뭐가? 이때 it은요, 애완동물 은 아닌 것 같네요. 해석을 해봤더니 뭐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왔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진짜 주어라고 합니다. To give them your affection. affection이 애정이에요. 애완동물에게 여러분의 애정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애완동물을 돌보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애완동물에게 애정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게 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강아지,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개는요, seem to니까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어떤 것 같냐면 want nothing more than. 자,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요. 뭐 이상이요? To be around you. 여러분들 그냥 근처, 곁에 있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아지는 원하는 게 딱 하나,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거.
이것만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Give you their love. 여러분에게 그들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 옆집에 강아지랑 이제 혼자 사는 어떤 분이 한 분 사시는데, 근데 이분이 참 직장 일이 바쁘신지 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강아지가 혼자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누가 지나갈 때 막 짖는 거랑 집에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소리를 내더라고요. 벽이 얇아서 다 들리거든요. 얘가 이렇게 우는 소리 같은 걸 내요. 잉 이렇게 우는 소리를 막 내는데, 그렇게 주인이 어떨 때는 주말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얘 혼자서 막 이틀씩 울고 있다가 그러면 주인이 며칠 만에 나타나면 되게 미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왜 이제 왔어요? 이렇게. 근데도 막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멍멍멍 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어때요? 뭐만 지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인 곁에 있는 거, 그거 하나면 정말 만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What's more?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There's not a whole lot of risk니까 여러분 a lot of는 아시죠? 많은 이란 뜻인데 whole이란 말이 붙었대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많은 위험도 없어요. 어떤 위험인데요? 뒤에 pp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애완동물과 관련된 그런 위험도 많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게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걸까?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You don't have to worry.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요? That you might say something.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인가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네요. To hurt the animal's feelings. 동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을 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사람이랑 있을 땐 어때요? 돌아서서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그 얘기 하지 말걸. 괜히 했나? 기분 나빴을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데 애완동물이랑 있을 때는 동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진 않았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애완동물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Animals just want to have their most basic needs. mee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요 표현도 많이 배웠어요. have, 목적어, 목적 보어.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혹은 목적어가 보어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ask nothing,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여주면 되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거,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이상 뭐 이것저것 해달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They allow you to love them on your own terms 라고 해서 여러분 allow,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게 해주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이요 to love them 그들을 사랑하게 해줘요. 어떻게? On your own terms. On your own terms는 당신의 방식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방식대로 그렇게 애완동물을 사랑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용은 뭐예요? 애완동물의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이 오히려 환자들로 하여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더라 라는 내용의 글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 1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봤더니 more rapidly, 더 빠르게. 우리 요거 뭐라고 배웠어요? 비교급. 원래 형용사나 부사는 뭐로 수식해주는데, 그쵸? very로 수식을 해주는데 얘가 비교급이 됐을 때에는 누구로 수식을 못한다? very로 수식을 못한다. 그러면 very 대신에 훨씬이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인 애가 누구더라? much더라 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much를 쓴 건 완전 잘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하시면 되겠고 much 대신에 누구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even, still, far, a lot 이런 말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몇몇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뭐를요?
ill or injured people.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요.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Who take on the responsibility. 책임을 떠맡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죠. 자, 어떤 책임을 떠맡았어요? Of caring for a pet. 애완동물을 돌보는 그 책임을 떠맡은 아프거나 혹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recover their health much more rapidly. 훨씬 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1번 이상 없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One reason is that 이라고 했는데 우리 is라는 동사는 어때요? 주어, 보어랑 같이 쓰여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 어떤 거 있어요? 명사도 있다고 했고 형용사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that이요.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이런 것도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관계대명사 때 배웠던 관계대명사 that 뿐만 아니라 that이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that 내 식구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어 자리에 명사 쓰인 게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해석은 뭐라고 하면 돼요? 한 가지 이유는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애완동물이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과 그리고 the joy of giving, 주는 기쁨을 제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하다. 이런 의미였고, 자, 이럴 때 우리 make는 시킨다 라고 해서 사역동사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목적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하나가 아니고 사실 두 개였어요. 누구랑 누구였게요? 원형이랑 그 다음에 pp 두 가지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했죠?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pp는요. 목적어가 pp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됐죠. 자, 여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게 하다. 아,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 아, 이때는 원형 쓰는 거구나. 원형 썼네. 잘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이 makes you feel good. 여러분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뭐가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지? 뒤를 봐야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주어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To give them your affection. 그 애완동물들에게 여러분의 애정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장이었죠. 3번도 이상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해당하는 내용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쌤, something. 명사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동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것. 그래가지고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죠. 맞아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주 많은 셋째 딸. 명사, 형용사, 부사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형용사 역할 한 거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를? You might say something. 이런 뭔가를 말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거? 동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틀린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긴 한데 5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meet이란 단어가 만나다란 뜻이 아니었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충족시키다 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meet, 이 만나다는 뜻이 아니고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쌤, 이때 have도 사역동사죠. 맞아요. 시키다란 의미. 제가 방금 사역동사 설명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목적 보어 자리에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두 가지가 올 수 있다. 하나는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pp가 올 수도 있다. 자, 두 개가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하다면 원형이고 목적어가 보어되게 하다면 pp라 그랬죠.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하게 하다예요? 아니면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게 하다예요?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아, 쌤 되는 건데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뭘 써야 돼요? PP를 써야 되죠. 그러면 meet의 PP 형태가 뭡니까? met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해주시면 되겠고 meet이 아니라 뭘로 고쳐주셔야 돼요? met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물들은요, 그냥 이런 걸 원할 뿐이에요. have their most basic needs.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할 뿐이고, 그리고 ask nothing.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것까지 같이 찾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7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야기책 의 글이어서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읽으셨죠? 자, 어떤 남자의 이야기, 호기 넘치는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A man, 어떤 남자가 had a big powerful ox니까 아주 크고 힘센 황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with니까 이럴 때는 소유의 전치사네요. with a pair of horns. 자, 이 황소는 뭘 갖고 있었어요? a pair of니까 한 쌍의 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뿔도 나고 엄청 힘센 황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He would feel a strong desire. 자, 그는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강한 어떤 갈망, 욕망을 느끼곤 했어요. 자, 어떤 갈망을 느꼈느냐? 투부정사가 꾸며줄 수 있다면서요. To take a ride on those horns 라고 해서 여러분 take a ride라고 하면 타는 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저 뿔을 한번 타보고 싶어. 저 뿔 위에 한번 올라타보고 싶어. 라는 아주 강한 그런 갈망을 느끼곤 했대요. 참 희한하죠. 그냥 황소네 하면 됐을 텐데 저걸 꼭 한번 올라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로데오 경기인가요? 아마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걸 봤나 봐요. 자, 그러면서 oh, said he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f only I might sit there 라고 해서 if only 라고 하면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앉을 수만 있다면 and grasp them 그리고 잡을 수만 있다면 with my two hands 내 두 손으로 저 뿔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얼마나 거기 한번 앉아보고 싶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One day,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He saw the ox asleep 이라고 해서 여러분 see란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se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보다 이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황소가 asleep이니까 잠들어 있는 걸 봤죠.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In the yard. 뜰에서 황소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Quietly sat down. 조용히 앉았어요. 어디에? On its forehead. forehead는 이마예요. 그러니까 그 황소의 이마 부위에 그냥 조용히 가서 앉았어요. 자, 그러면서 saying to himself. 혼잣말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hat a good opportunity.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What a 혁명, 주동,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가서 슬그머니 앉은 거예요. 황소가 당연히 계속 자고 있었을 리 없죠. 잠이 깼겠죠. 게다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the ox, 이 황소가 showed a bad temper. 자, temper가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성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이 나가지고 lifted the man, 이 남자를 lifted, 들어 올려서는 and tossed him, 내던졌어요. 어디로요? to the ground,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있던 황소가 뭐야? 라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머리로 이렇게 내던진 그런 모습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He rolled over on his head. rolled over니까 굴렀어요. 뭐로요? on his head, 머리로 굴렀어요. 그리고 나서 laid motionless라고 해서 motionless, motion,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순간 무슨 생각 드셨어요? 혹시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his wife,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came up, 다가와가지고는 쌤, 예, 그거죠. se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는 걸 보다죠.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시면 돼요. 이 남자가 딱 누워있는 걸 아내가 본 거예요. She thought, 뭐라고 생각했어요? He was dead. 아이쿠,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began to cry.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울기 시작했어요? After a while, 잠시 후에 he opened his eyes. 이 남자가 눈을 뜨더니 다행히 죽은 건 아니었어요. And said to his wife. 아내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Don't cry. 울지 마시오. I hurt a bit. 내가 조금 다치긴 했소만. But after all, 결국에는 I got what I wanted. 여러분 what, 것으로 많이 해석했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결국은 원하는 거를 가서 해낸 이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문법 사항들 어떤 거 있었는지만 같이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어디에 빗줄이 쳐 있어요? 투부정사? 근데 앞에는 봤더니 뭐가 있어요? desire, 열망, 갈망이라는 명사가 와 있네요. 쌤!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형용사란 뜻이네요. 맞아요.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강한 갈망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떤 갈망인가요? To take a ride on those horns. 그러한 뿔 위에 타고 싶다라는 갈망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전혀 이상 없다라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한 친구는 바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what, 형, 명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된 거지만 감탄하는 때 쓰는 문장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상 없구나 라고 맞출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또 하나 잠깐 챙겨 드릴게요. what과 how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살짝 고등학교 수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흔히 what이라고 하면 뭘로만 알고 있냐면 관계 대명사, 그죠? 자, 뭐라고 해석했어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혹은 쌤 저 이거 무엇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때도 뭐냐면 의문대명사예요. 자, 뭐 이게 관계대명사건 의문대명사건 간에 얘가 뭘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대명사잖아요. 맞죠? 자, 근데 what이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아세요? 쌤 처음 들어보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원 때 이미 했어요. 뭐 했어요? What color do you like? 너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어떤 색깔? color라는 명사 꾸며주는 거 배웠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what이 형용사로도 쓰이는구나. 다시 말하면 what은 누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냥 뭐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관사가 들어간 것 뿐이고 또 명사를 좀 더 자세히 꾸며주기 위해서 누가 더 들어간 것 뿐이에요. 형용사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결국 what은 누구를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근데 how는 어때요? how는 우리 관계 부사로도 배웠고요. 혹은 의문 부사로도 배웠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얘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자, 부사가 하는 일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얘가 얼마나 오래, 뭐 이렇게 할 때 how long, 얼마나 많이 이럴 때 how much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 꾸며주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 뒤에는요 바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how, 형, 명, 주, 동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요. what, 형, 명, 주동이고 how 같은 경우에는 how, 형, 주동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what은 결국은 누구를 수식해야 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어느 날 그가 이 황소가 asleep, 잠들어 있는 걸 봤어요. 뜰에서 잠들어 있는 걸 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앉았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이마에 가서 앉았어요.
saying to himself. 뭐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움직임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가면 반드시 한 번쯤은 영어 선생님께서 칠판 가득 이걸 써주시면서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참 문제가 너무 헷갈려요. 외워도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대신 안 잊어버리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빼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lie라는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거짓말하다. 그쵸?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거짓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거짓말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규칙 변화예요. 왜? 우리가 꾸준히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lie, lied, lied입니다.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lie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요. 우리 수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또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누울 땐 어떻게 누워요? 자유롭게 눕죠. 가지런히 눕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화해요? 자유롭게 변화해요. 불규칙 변화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하냐면 lie, lay, lain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얘는 누구냐면 lay라는 동사입니다. 자, 얘는 제가 닭한테 물어봤어요. 너 알을 낳을래? 그랬더니 알을 낳아줬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알을 낳아요. 자, 매일매일이니까 어때요? 규칙 변화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변화해요? lay, laid, laid 이렇게 변합니다. 자, 얘는 뜻이 뭐라고요? 낳다예요. 자, 잘 생각해보면 낳다라는 건 목적어가 꼭 필요하죠. 알을 낳다, 뭐를 낳다 이런 식으로 아, 얘는 목적어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얘는 눕다의 타동사 형태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고요? 눕히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쌤, 눕히다요? 눕히다면 그럼 누구를 눕히다니까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누구를 눕히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아기를 침대에 눕히는 건지 강아지를 소파에 눕혀주는 건지 무엇을 눕히는 건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나온 지문 속에서의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뭐는 확실히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지금 확실히 아니고 그냥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 눕다인데요, 눕다? 그쵸? 제가 눕다는 무슨 동사라 그랬어요? lie. 자, 근데 누울 때 우리 어떻게 눕는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어떻게? 불규칙 변화한다 그랬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lie, lay, lain.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lay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laid는 언제 쓰는 거였어요? 얘는 lay, laid, laid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lay는 남을 눕히는 거라 그랬죠. 지금 남을 눕힌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황소 때문에 땅바닥에 내동그라져서 누워있는 상황이니까 남을 눕히다는 적합하지 않죠. 3번이 틀렸구나. 눕다, lie의 과거형 laying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의미가 돼요? 자, 그는 굴렀고, 머리로 굴렀고, 그리고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그럼 같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았겠어요? 누워 있는 걸 봤겠죠. 쌤, 눕다는 lie인데요. 맞아요. L-Y-E. 자, 얘에 ing 붙일 때는 I-E가 뭘로 바뀌냐면 Y로 바뀌어요. 그래서 L-Y-I-Ng가 된 겁니다. 아, 그럼 쌤 얘도 눕다란 뜻이네요. 맞아요. 그가 누워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began이라는 동사의 밑줄이 와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누가 울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그녀가. 자, 그러면 그녀가 한 행동이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죽었나?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울기 시작했어요. 아, 쌤, 과거형 동사가 나란히 쓰였네요. 병렬 구조네요. 병렬 구조란 용어 몰라도 began의 주어가 쉬고 이상 없이 잘 쓰였다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우리 what 감별법은 이미 많이 배웠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는데 얘 지금 목적어 없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what 썼고요. 해석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에 해당하는 문장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덤으로 풀 수 있겠어요? 시사하는 바를 잘 나타낸 걸 골라보래요. 1번,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 사람 지금 연습해서 뭘 잘하게 된 얘기예요? 아닌데. 2번, do in Rome as the Romans do. 이때 as는 처럼입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하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해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대로 따라서 해라 라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3번이요. Don't judge a book. 책을 판단하지 마세요. By its cover. 그 겉표지로. 표지로 책을 판단한다는 건 표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겉모습이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고요. 4번이요.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모험된 것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 뭔가 모험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라타서 결국은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경험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4번 괜찮은데요. 5번이요. A friend in need. 어려움에 처한 그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 이 친구가 진짜 친구다. 여기 지금 친구는 등장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5번 역시 적합하지 않고 정답은 몇 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여기 7, 8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항 또 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이게 원래 정지 화면인데 내 눈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거나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보였다거나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있다란 증거고요.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란 뜻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친구들은 스트레스에 가장 좋은 직효약이요. 산책하는 거래요, 산책. 산책을 약간 땀날 정도로 한 30분? 20분 정도 하고 나면 웬만한 고민은 다 날아간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여 이렇게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춥지만 나가서 산책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9번, 10번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봤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In his book Radical Honesty. 자, Radical Honesty라는 그의 책에서요. 이 브래드 블랜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We all lie. 우리 모두는 이번에 이거 눕다 아니고 거짓말하다죠.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합니다. Like hell 이란 표현은 정말 죽도록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 거짓말을 하죠. It wears me out. wear out 이라고 하면 지치게 하다니까 그것이 저를 지치게 합니다. It is the major source of all human stress. 이것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 스트레스, 모든 인간 스트레스의 major source, 주된 근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거짓말이 스트레스의 근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Lying kills people.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말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lying is stress. 거짓말이라는 건 굉장히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is why lie detectors generally work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which is why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이미 많이 공부한 this is why 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었죠. 자, 거짓말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lie detectors, 거짓말 탐지기거든요. 거짓말 탐지기가 generally work, 보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있죠. 스트레스 물질도 막 분비가 되고요. 맥박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탐지해낼 수가 없을 텐데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When we hide part of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일부를 숨길 때
혹은 when we lie about the way we feel.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we feel stressful.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굉장히 어떤 지겨운 회의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아유 재밌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감정을 좀 숨기고 있는 거죠. The normal stress. 자 그러면 일반적인 스트레스요. 자 뒤에 나온 PP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Associated with lying. 거짓말과 관련된 보통의 스트레스는 is made worse. 더 악화가 됩니다. 자, 뭐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되냐면 by the stress of controlling emotions. 감정을 통제하는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악화가 됩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사실은 뭐 지루하고 도움도 안 되는데 아우 참 도움이 되네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보통의 스트레스죠.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행복하고 온화한 얼굴을 지어야겠죠.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제 감정을 계속해서 통제해야 되는 거죠. 짜증내면 안 돼.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는 스트레스까지 겹쳐지니까 이게 더 악화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On the contrary. 자 반대로 When we accept, 우리가 받아들일 때예요. 뭐를요? How do we feel? 우리가 느끼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짓말 안 하고 받아들일 때 we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more니까 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떨 가능성이 더 많냐면 to experience the calm,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그래요? 이 고요함이란 어떤 감정이죠? 뒤에서 꾸며주네요. That comes with honesty. 그 정직과 함께 오는 그런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대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놓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The relief, 이러한 안도라는 것이 comes, 옵니다. 뭐와 함께 와요? Giving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the permission, 허락을 해주면서 이런 안도감이라는 게 온대요. 자, 근데 무슨 허락을 해줬는데요? To be human, 인간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짓말하고 이런 거 막 속이게 하고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참 비인간적이죠. 그런데 인간적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 그것과 함께 안도감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렵게 표현했지만 결국 뭐예요? 거짓말하면 스트레스다. 거짓말을 안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어렵게 풀어놓은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어법사항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봤더니 wears me ou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wear, 동사와 out, 부사가 같이 짝꿍을 이루어서요. 하나의 뜻을 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뭐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두 개가 한꺼번에 쓰여서 wear out,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된 거라고요. 자 근데 얘들은요. 보통 명사가 뒤에 올 때는 명사를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대명사는 어디에다가만 써야 돼요? 가운데에다가만 써야 돼요. 그래서 wears me out 이라고 한 거 어때요? 잘한 거죠. 쌤 완전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give up 이거 두 개가 합해져서 뭐예요? 포기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우리 그것을 포기하다라고 했을 때 give up it 발음도 힘드네요. 어떻게 해요? give it up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대명사는 사이에 넣는 거구나. 또 있어요? take랑 off가 만나서 take off, 벗다잖아요. 자, 그거 벗어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take off it 발음도 잘 안 되네요. take it of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대명사가 사이에 온다는 거구나. 이거 맞았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2번 봅시다. 쌤, 얘는 관계 대명사죠. 맞아요. 관계 대명사는 앞에 가리키는 아이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거짓말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보통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뭐가 원인이 됐다라는 건가요? 뭐가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쌤, 얘는요, 가리키는 애가 딱 한 명사가 아니고 앞에 내용을 다 가리키는데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우리 관계대명사 편 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냐면 관계대명사 위치는요. 이렇게 콤마 찍고 쓸 때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랬어요. 아, 거짓말은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거짓말 탐지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어때요? 쌤, is made, BPP 수동태죠. 맞아요. 근데 이 make란 동사는 원래 이렇게 쓰이잖아요.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그렇네요. 자, 보어 자리에 뭐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올 수 있지만 당연히 형용사 올 수 있죠. 그래서 더 나빠지다, worse란 말이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엔 뭐가 왔을까요? 보통의 스트레스라는 말이 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그냥 스트레스 이렇게 S만 쓸게요. 보통의 스트레스가 더 악화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 자리로 나갔어요. 아, 그럼 수동태 맞구나. 그래서 여기 뭐 쓴 거예요? BPP를 쓴 거고요. 목적 보어의 worse는 뒤에 와서 이렇게 붙은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복원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미 뒤에 by까지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이 아, 얘 수동태구나 라고 다 눈치채셨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해석하니까 어때요?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보통의 스트레스들은 악화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감정을 통제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쌤, how do we feel? 굉장히 입에 익숙한데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너 어떻게 느끼니? 라고 했을 때 how do you feel? 쓰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는 의문문이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물음표 없고 마침표잖아요. 그렇네요. 얘 진짜 물어본 진짜 의문문이 아니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accept,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에 목적어로 쓰였지 얘가 물음표, 의문문이 아니더라고요. 쌤, 그럼 어떻게 하죠? How do you feel? 이때 do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죠. 아, 맞아요. 그럼 얘 의문문도 아니니까 필요 없네요. 그렇죠. 순서는요, 원래 영어 문장의 정상적인 어순,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뭐를요? the calm,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 안도감이 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전치사 with 나왔죠. 우리 전치사 뒤에 뭐 쓴다고 배웠어요? 동명사, ing. 그래서 여기 기부의 ing 형태, 동명사 쓴 거 어때요? 너무 잘했죠. 기부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를 줘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뭘 허락해줘요? To be human, 인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허락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쓴 거 잘한 겁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은 ABC 3개 어법사항만 보시면 됩니다. 자, 1820년에 The average person in England니까 영국에 있는 그 보통 사람이 wrote only 3 letters a year. 1년에 몇 통의 편지밖에 안 썼대요? 3통의 편지밖에 안 썼대요. 당신 문자도 없는데 편지를 3통밖에 안 했대요. One reason for this. 이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Letters in those days. 그 당시의 편지들이라는 것이 were sent. 보내졌다는 거죠. 편지가 어떻게 보내줬어요? Without a cover니까 덮개도 없이 이렇게 꽁꽁 싸매지 않고 그냥 편지가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could be read니까 이거 수동태네요. 읽혀질 수가 있었어요. By anyone.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요. 그렇겠죠. 덮개도 없으니까 날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읽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what과 that 중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이건 쉬우니까 바로 풀어볼까요? what 감별법 이미 알고 있죠? 앞에 수식하는 명사 없고 뒤에 빠진 성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letters, 편지가 주어, were sent, 보내졌다. 자, 수동태는 더 이상 필요한 말도 없죠. 보내졌다. 그리고 편지가 읽혀졌다. 또 수동태가 나왔어요. 오, 쌤, 얘는요 수동태고 더 이상 빠진 성분이 없는데요. what은 못 쓰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what은 못 쓰고
that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공부했었죠. 주어, 비동사, 보어. 주어는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 that절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보어절에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얘 쓸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뭐 이렇게 푸시던 간별법으로 풀던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윌리엄이란 사람이 had an idea.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에요? To ensure privacy. 바로 그 사생활을 갖다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The envelope. 편지 봉투라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자, 이 사람이 on a visit to France.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had noticed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차렸대요. 뭘 알아차렸어요? Written messages. 그 쓰여진 메시지들이. 근데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예요? From an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서 온 그 글로 쓴 메시지들이 were completely enclosed. enclose가 원래 감싸다거든요. 둘러싸다거든요.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편지가 메시지가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어디에? In a little paper case. 작은 그 종이 케이스 안에요. 이게 편지 봉투겠네요. 그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idea of sending letters. 편지를 보낸다라는 생각. 전치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어떤 편지예요? PP가 또 꾸며주네요. kept private이니까 사생활이 잘 보장이 된 그런 편지죠. 누구로부터? From curious eyes. 호기심 가득한 눈들로부터 사생활이 잘 보호가 된 그런 편지를 보낸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앞에 엄청 길긴 한데 전치사 나온 거 묶어주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PP, 과거, 분사 묶어주고 했더니 지금 누구밖에 안 나왔어요. 결국은 주어밖에 안 나왔죠. 쌤, 그럼 이제 동사 나올 차례네요. 그쵸? 동사 뭐 쓰실래요? 주어가 the idea인데 was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부터 그 사생활이 보호가 된 그런 편지를 보낸다라는 이 발상이 굉장히 instant success, 즉각적인 성공이 되었습니다. The number of letters, 그래서 편지의 숫자가요. 자, 뒤에 보면 또 PP가 꾸며주고 있네요. 어떤 편지예요? Handled by the British Postal Service. 그 영국의 우체국 서비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 편지의 숫자가 취급이 되는 편지의 숫자가 increased, 증가했죠. 얼마나 증가했어요? Beyond anyone's expectations. 그 어떤 사람의 예상보다도 더 많이 증가했어요. 봉투를 딱 만들었을 뿐인데 편지를 보내는 양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nks to the paper, the little paper envelope. thanks to라고 하면 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이 작은 종이 봉투 덕분에 thousands of letters, 정말 수천 통의 편지들이 travel이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즉 편지가 보내지는 걸 이야기하겠죠. 날마다 전 세계에 보내지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서? From curious eyes, 그 호기심 어린 눈들로부터 보호하면서 혹은 보호되면서인데 얘 우리 많이 공부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뒤에 컴마 찍고 이런 거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분사 구문 자리에는 누구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분사니까 ing 아니면 pp 올 수 있다 그랬죠. 얘는 능동, 얘는 수동. 우리 이거 정말 많이 했는데 누구의 기준으로?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의 주어를 기준으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아, 수천 통의 편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부터 편지가 뭔가를 보호하는 건 아니고 그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편지가 보호되는 거죠. 아, 쌤 보호되는 건데요? 그럼 뭐 써야 돼요? ing가 아니라 pp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otected, 보호가 된 채로 날마다 전 세계로 편지가 보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아마 앞에서 기본 개념 간신히 배웠을 뿐인데 이렇게 지문 속에 막 적용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앞에 내용 하나하나 참고하시면서 아,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읽어보시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의 숙제 보여드릴게요. 네, 알맞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리뷰 테스트 1의 내용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